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진짜 물건인 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자산 가치와 경제적 자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미래연구소입니다. 오늘 저희 미래연구소에서는 인류의 화폐가 어떻게 금과 싸워왔는지 그 끈질긴 역사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금과 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5천년의 흐름과 실전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미래연구소의 통찰력 있는 경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인류의 화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치 않는 금과 끊임없이 늘어나고 싶어하는 종이돈 사이의 치열한 전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폐는 사실 금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사라진 지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금은 희소성도 있고 마음대로 쪼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화폐의 왕좌를 차지해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금화는 기원전 600년경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과 은의 합금인 호박금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상거래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에서도 금화를 만들어 썼는데 특히 비잔틴의 솔리두스라는 금화는 약 700년 동안이나 금 함량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중세시대의 달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는 금과 은을 동시에 화폐로 쓰는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이 전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된 건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그 시작은 1871년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고 프랑스에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걸 미천 삼아 근본위제라는 걸 채택하면서 유럽 통화의 대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1900년에 근본위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달러 가치를 금에 딱 고정했습니다. 당시 금 1온스 가격이 20.67달러였는데 국가 간 환율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물가 안정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에 있던 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40년대 중반에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이걸 바탕으로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나머지 나라 돈은 달러에 고정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미국이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복지에도 돈을 쓰다 보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미국에 정말 우리가 맡긴 금이 남아있기는 한 건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2만 톤이 넘던 미국의 금 보유량은 순식간에 9천 톤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는 닉슨 쇼크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실물 자산이라는 든든한 배경 없이 오로지 정부의 신용만으로 돌아가는 법정화폐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금이라는 고삐가 풀리자마자 35달러였던 금값은 1980년에 8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우리가 쓰는 종이돈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사실 정부의 약속일 뿐이고 그 약속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확실한 금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이 공식적인 화폐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1971년 이후 시작된 종이돈 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인류가 다시 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찾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화폐의 역사는 금에 묶인 안정기와 금에서 풀려난 팽창기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와 통화량 증가는 다시금 금의 가치를 불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전쟁이 터지면 정말 금값이 무조건 오를까요?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뒤져보면 전쟁 직전까지는 불안감 때문에 금값이 오르지만 막상 실제 전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가격이 뚝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직전까지는 금값이 치솟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12%나 빠졌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비슷했습니다. 개전 직전까지 올랐다가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15%나 하락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도 하루 만에 가격이 20% 넘게 증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올 것 같을 때 금값이 오르고 실제로 터지면 빠지는 이 현상을 시장에서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금까지 팔아서 일단 현금을 쥐고 보자는 심리 때문에 일시적인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럼 금은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걸까요? 진짜 파티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들 때문입니다.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 후에 물가가 오르면 내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으로 돈이 쏠립니다. 두 번째는 달러가 약해질 때입니다. 금은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일 때입니다. 여러 나라가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려 할 때 금값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금보다 더 주목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은 그냥 금보다 싼 동생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산업재입니다.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공장에서 쓰이는데 특히 세 가지 큰 흐름이 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여기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있으니 수요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은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차보다 은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니 은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오를 때 훨씬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아주 무섭게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미래연구소가 제안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전체 재산의 5%에서 15% 정도만 금과 은으로 채워보세요.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꺼번에 큰 돈을 넣지 마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이 비싼지 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사야 평균 가격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80배 넘게 비싸지면 은이 상대적으로 싼 거니까 은을 좀 더 사고 그 비율이 50배 밑으로 내려오면 금이 싼 거니까 금을 더 모으는 식으로 영리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 직후에 잠깐 가격이 흔들리는 걸 보고 겁을 먹고 팔거나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아쉬운 실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찾아올 더 큰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변화를 보고 묵묵히 모아가는 것이 지난 50년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약속일 뿐이지만 금과 은은 그 약속이 흔들릴 때 가장 정직하게 우리 곁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희 미래연구소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희 미래연구소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